신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마닉스 시간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저는 이렇게 어렵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그냥 테크니컬하게 어렵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침에 모닝스쿨 하는 우리 김양원 그 우리 박지미 사장님이 처음에 깃발을 딱 들어갔고 그 이후로 김미중 사장님, 그 다음에 옥순이 사장님 뭐 이렇게 이제 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나도 이거 뭔가 내가 본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모닝스쿨을 나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그런 긴장감을 저한테 주시네요. 그래서 저도 매번 이 사업을 또 새롭게 보고 또 다른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동클 파티도 그렇고 동안 클럽 49기도 그렇고 50기 들어가면 제가 예상컨대 지난 49기보다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한 100여 명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는 내가 초대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초대를 할까.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에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막 질문하죠.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근데 그 어떻게가 해결이 되려면 왜가 해결이 반드시 되지 않으면 어떻게가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왜 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모닝스쿨을 왜 하는지, POT의 동안클럽 이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제가 잘 활용할 거야가 아니라 왜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게 해결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막연하게 또 추상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아마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되게 좀 먼저 우선권을 갖고 이 자리에 오는 거를, 그래서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여기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거죠. 아이도 중요하고 남편 아침상도 중요하고 뭐 그것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풀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것만큼은 풀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성공을 위해서 오셨는데, 성공이 우리 김희중 사장의 성공이 뭐죠? 어떤 게 성공이죠? 김희중의 성공이란? 페라리. 그건 김희중이고요. 생각 안 하는 거. 응? 생각하지 않는 거. 어떤 거에 대한? 네. 그냥 뭐 샀을 때, 뭐 살 때라든지. 네.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그죠? 젊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우선 될 거예요. 그리고 오선아 수석님은 성공이란 뭐죠? 저의 성공이란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거. 그죠? 이제 우리 오선아 수석님 다운 또 성공의 모양이죠. 우리 김용희 사장님은 성공이 뭐예요? 김용희 사장님의 성공? 저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좋아요. 배럴 투머로. 이게 원래 영웅 본색의 본제목인데. 우리 한때는 막 배럴 퍼슨 배럴 라이프라고 막 외친 적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에 맞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거예요. 결과라기보다는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 계신 것만으로도 현재 지금 성공 중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각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해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좀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간에서 느끼었고 배운 거를 반드시 누군가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 전달된 게 확장이 되는 모양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우리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우리의 취지이자 목표인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선교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보다 나은 내일이 만들어지는 그 성공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 완성의 기준도 여러분들이 다 정하는 거고 그 가치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정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 새로 이제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분도 있고 듣기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이 뭐 두 번째 날이나 첫 번째 날인 분도 계시고 멀리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되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왜 오늘 이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걸 얻기 위해서 몇 개의 언덕과 혹은 산을 넘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되게 밑바닥 가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수준이 있는 가치인데 내가 밑바닥의 생각과 밑바닥의 현실을 가지고 그걸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높아져야 돼요. 높아지다 보면 어디론가 계속 올라가야 되고 그 올라가다 보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 과정 중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반드시 누군가가 누구한테 전달하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의 위안이죠. 내 배웠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안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만약에 어떤 힘듦이 있고 내가 자꾸 문제가 있고 부딪히는 게 있고 뭐 집에 가면 남편이 문제고 뭐 자식이 또 부딪히고 뭐 나가니까 고객이랑도 부딪히고 같이 뭐 파트너랑도 부딪히고 스폰서랑도 부딪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 발생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성장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우리 POT가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 긍정의 힘으로 뭘 변화시켜요? 세상. 그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팔자가 바뀔 거예요. 요 팔자 말고 요 팔자도 팔자가 바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나눌 게 뭐냐면 최근에 독감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제 아는 지인이 암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저희 권사님 한 분이 또 암에 걸리셨는데 지난주에는 되게 지지난주에 밝게 나타나셨어요. 항암 치료해갖고 머리가 없으신데 밝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요번 주 며칠 전 저기 교회 이번에 갔더니 다시 입원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연세도 많으시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방사선 치료를 일단 받았으면 일단은 리밋이 딱 걸려요. 그러니까 완치가 힘들어져요. 방사선을 일단 쏘인과 동시에 일단은 우리가 왜 몸에 상처나고 이렇게 수술하면 달나라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농담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는 완치는 안 됐을 텐데 그거를 잘 유지해 갖고 좋아지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같이 이제 기도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객을 만나면 되게 좋은 의사, 좋은 병을 만나서 병을 완벽하게 고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런 의사를 아예 못 만날 일이 없도록 잘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어떻게 중요할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만난 모든 고객들한테 그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이 아프지 않으면요, 그 가정이 되게 단단해져요. 그런
그런 것들을 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면역이나 그리고 면역이 도대체 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고 요거를 어떻게 딱 적용시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나 이렇게 좀 생각해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면역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선천성 면역이라고 해요. 혹시 NK 세포라고 들어봤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선천성 면역이에요. 선천성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태어난 거.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다 대대손손 굉장히 장수했고 되게 오래 살았어. 그러면 이거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얘가 항상 우리는 양이 있고요, 질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그 병원에 갔더니 빈혈이래요. 빈혈이라고 그러면은 혈액이 가난해가지고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일단은 혈액의 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혈액의 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물론 그것 때문에 빈혈이 올 수 있죠. 근데 사실은 혈액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혈액의 질을 나쁘게 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식습관.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굉장히 큰 거죠. 또 바로 이런 면역이에요. 면역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 내가 갖고 태어난 이 선천성 면역이 잘 되어 있으면 얘가 암세포랑 싸우거든요. 그래서 암에 안 걸려요. 우리가 지금 현재 원래 확률적으로는 누군가 전화를 걸죠? 누군가 전화가 걸려지는 것 같아요. 자, 확률적으로는 3명당 1명이 이제 암에 걸린대요. 그럼 우리가 파마넥스를 안 먹고 있으면 요 안에서 암에 걸리실 분이 최소한 10명 정도 가까이 9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세보니까 27명 있는데 새로 오신 분, 그러니까 30명 지금 앉아있는 것 같아요. 31명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2명 나가셨으니까 그죠? 근데 요 안에서 10명 정도는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암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네. 자, 일단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선천적으로 내가 갖고 태어난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태어난 게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얼마만큼 내가 NK 세포가 똘똘하냐. 근데 이거를 충분히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은 복잡하지만 되게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평생 쓸 NK 세포가 그냥 어디에 탁 모여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나오는 거지. 무엇에 의해서 나와요? 우리 세포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DNA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 DNA를 새롭게 변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에이즈랑. TRI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은 야 무슨 너 교주냐 막 그러고 뭐 완전히 막 네가 TR90의 교주냐 막 에이즈락 교주냐 그러면 뭐 교주다. 어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에이즈락이라는 것들을 파고 봤더니 딱 뚜껑을 열었더니 되게 간단한 게 미국의 그 저명한 그 과학자들이 86마리의 원숭이를 한 30여 년, 28년 동안 86마리의 원숭이를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는 먹을 거 다 먹이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하고 키웠고 하나는 먹을 걸 막 못 먹게 하고 자제시켜 키웠더니 얘가 먹을 거 잘 먹은 애가 훨씬 젊은 애인데도 더 젊어졌다라고 해서 원숭이 사진이 딱 나왔죠. 네.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과학자가 그걸 몰랐나? 예전에 저희 그 할머니 동네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도 알았거든요. 야 많이 먹으면 오래 못 살아. 그게 에이지락 발언이잖아요. 그죠? 그럼 되게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김치를 담궈갖고 그 유산균을 계속 먹어왔잖아요. 발효 제품을 우리는. 근데 저기 불가리아나 이런 데도 지네 나름대로. 근데 어떤 과학자가 되게 어느 날 갑자기 막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프로바이오틱스 해갖고 막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프리바이오틱스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NK 세포도 충분히 개량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 거죠. 질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혈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혈액이 너무 중요하고, 자, 최근에 이게 이제 우리 면역 얘기하잖아요. 암은 어디서 오는 거죠? 암은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암이 어느 날 슉 들어왔어요? 지방. 나예요 이게. 암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자, 여러분들 내 안에 문제 어렵지 않아요? 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 오빠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이 오빠한테 막 보고 싶어. 근데 확 전화해서 오빠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그 오빠가 교만해져요. 그 오빠가 교만해져요. 나 이 오빠 조금 품에 안기고 싶어 했는데 오빠 안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안 돼요? 안 돼요. 그 오빠가 떨리는 손으로 있잖아. 딱 보면 움찔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디 저기 섬으로 놀러 가는데 오빠 편도로 끊었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몰라요? 알면서.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막 얼마나 애가 타는데. 우리 최현 스포츠랑 저랑은 처음 사귄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잘 몰라요. 왜 이래요? 자, 암은 나예요. 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바이러스는 오히려 쉬워요. 나 밖에서 나온 거니까 이 자식이 뭐지? 이러면 되는데 얘는 쉬워요. 자, 또 어떤 게 있죠? 내가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가 면역이라는 거예요. 얘는 아리까리해. 얘 뭐지? 그래서 얘를 불치라고 하잖아요. 자, 자가 면역 질환이 뭐 있어요? 아토피. 우리 주변에 비염, 베체트, 류마티스, 뭐 궤양성, 뭐 질환. 그게 한 그냥 우에 우에 네? 괴 알아요. 알아요. 자,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자세 저렇게 하나. 갑상선, 당뇨, 루푸스, 당뇨 이상하게 써야지. 당뇨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뭐야? 뭐 요새 이명, 이명 뭐 이런 거 이게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 이거는 예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생기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지구 안에 질병도 별로 없었는데 불이 생기면서부터 질병이 시작됐다라고 해요. 어쨌든 얘네들은 그래요. 근데 얘보다 조금 더 조용하게 나를 괴롭히는 애가 뭐죠? 되게 알러지 같은 거죠. 알러지. 그냥 알러지야. 이게 뭐 예전에는 뭐라 그랬더라? 나 알러지 있어. 그러면 촌스럽고 미쿡 물 먹은 애가 이거 뭐라 그랬지?
알러지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알레르기인데 영어로 알러지. 아, 원래 나 알레르기 있어. 그러면 살짝 그 알아 그 느낌? 나 알레르기 있어. 그러면 우리 왜 저희 어렸을 때 안경 끼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 알레르기 있어. 그러면 좀 멋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몰라요? 안 저만 느꼈나? 근데 어느 날 드라마에서 알레르기라고 안 하고 알러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나 알러지 있어. 그럼 지금 간지난다. 알러지가 간지난다. 아, 저만 느끼는 거예요 진짜? 네. 아 그렇구나. 아무튼 알러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외부로부터 생기는 뭐 감염되어 있는 뭐 요새 말하는 뭐 독감이나 뭐 감기 같은 거 있고. 근데 우리는 요게 가장 심하잖아요. 예. 근데 얘네들이 생기면 여기 염자가 붙잖아요. 원래는 이 뒤에 다 염자가 붙어야 돼요. 염자가. 왜 그러냐면 이 염자가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역은 내 몸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호전 반응이라고 하죠. 네. 호전 반응이라고 하죠. 예. 이 호전 반응도 일종의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호전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몸에 좋은 게 들어온 거거든요. 몸에 좋은 게 들어왔는데 내 몸에서 한 거예요. 이것도 면역 반응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저희 제품을 먹으면 면역 반응이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우리 제품이 좋은 거예요. 딱 먹었는데 뭐 아무 느낌이 없어. 우리가 양배추 한 조각을 뜯어갖고 딱 먹었는데 갑자기 막 어지럽고 막 심장이 뛰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양배추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되게 귀한 양배추예요. 근데 그런 양배추는 없죠. 방금 전에 바나나 먹었더니 갑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고 뭔가 이렇게 막 그러면 그런 바나나 없죠. 근데 이 호전 반응도 일종의 면역 반응이에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면역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은 있어야만 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하면 나를 괴롭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 면역 반응에 조절이 안 되면 요리로 가는 거예요. 암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토피니 뭐니 이런 것들을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뭐라 그러냐면 건강이 그러니까 병에 든 건 아닌데 건강하지 않아. 안 건강. 이거 뭐라 그래요? 아건강. 아건강이죠. 이게 이제 정류장 같은 거예요. 암으로 가는 정류장이에요. 암으로 가는 정류장이 아건강 상태예요. 내가 여기 뭐 두통도 있고 두통 막 손발 저림 이 모든 게 왜 그러냐면 신기한 건지 이게 자 우리가 혈액이라는 게 있죠. 혈액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 뭐 이런 게 있죠. 예. 근데 이 중에 얘가 면역을 담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혈액 안에 있다는 거고 혈액은 뭘 타고 다니죠? 혈관을 타고 다니죠. 네. 내가 혈액이 너무 좋은데 혈관이 망가지면 땡이에요. 그죠? 네.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도 택배를 받아야지 내 거가 되잖아요. 근데 골목길이 막히건 뭐 고속도로는 뚫렸는데 골목길이 막히면 여기까지 못 온다는 얘기죠. 못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혈관들이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혈관들은 사실은 잘 안 막혀요. 나 고지혈증인데 대동맥이 막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건 잘 안 막혀요. 대동맥은. 고속도로 16차선이 정체 현상입니다. 그럼 무슨 뭐 대형 무슨 화재나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럴 일이 별로 없거든요. 16차선이면 옆에 한 8차선은 뚫려서 다니거든요. 이쪽 막히더라도. 근데
이 모세혈관 중에 가장 극모세혈관이 있어요. 극모세혈관. 이게 신경에다가 영양을 공급하는 게 가장 극모세혈관이에요. 자, 그럼 우리 신경계적인 질병이 뭐냐면 이 이명 같은 거예요. 이명. 자, 이명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새 이명 되게 많을걸요? 예. 여기에 혹시 이명 있어요? 어디? 현아사형에? 자, 이 이명을 저번에 저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제가 이제 이명을 요새 많이 만나요, 사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그린다라고 했죠. 이걸 그린다고 했죠. 자, 얘가 주전자가 끓인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죠? 네. 그죠? 네. 예. 근데 이 주전자가 뚱뚱해. 그러니까 두껍고 되게 두껍고 막 그래. 우리 몸이 뚱뚱한 거죠. 얘가 한번 뜨거워지면요 식을 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명은 뭐냐면 얘가 끓이면 여기서 삐 소리 나잖아요. 네. 얘가 끓으면 그죠? 삐 소리 나는 게 현아 사장님 귀에서 삐 소리 나죠? 끓고 있는 중이에요. 주전자 끓듯이 끓듯이. 근데 저게 심해지면 물소리가 들려요. 그러다 거기 더 심해지면 삐삐 기차 소리 들려요. 막 기차 소리 들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심각해지고 그게 더 넘어서면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요. 근데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병원 가도 고막은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게 아니겠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게 현대의학의 한계인 거죠. 한계인 거죠. 차라리 여기에 이어폰이 아니라 귀 안 들릴 때 보청기 그걸 꽂아가지고 해결이 되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걸로. 자, 첫 번째는 너무 두꺼운 거야 얘가. 그럼 한번 열이 받으면 식지 않죠. 그걸 알죠? 두꺼울수록. 그러니까 뚱뚱한 거야 돼지. 돼지들. 돼지가 되면 여지를 안 식어요. 그래서 이명이 올 수 있어. 삐 소리는 몸에서. 취소. 되게 여유로워지면 아주 드럽게 많이 몸이 여유로워지면 부티가 나면 드럽게 많이 부티가 나면. 자, 두 번째는 얘가 말랐어. 너무 말랐어. 말라도 얘가 너무 껍데기가 너무 얇아요. 면역이 그러면 라이터만 갖다 대도 막 뜨거워지잖아. 예.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휙 식고. 그러니까 불 좀만 하면 확 하죠. 그래서 말라도 이명이 올 수 있어요. 말라도.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정상이야. 두께가 정상이야. 근데 불이 연락이 세. 불이 장난 아닌 거야.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보면 돼요. 불이 연락이 세면 얘가 아무리 정상인 애도 이거 끓는 게 멈추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얘가 계속 떼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불이 막 올라와 주전자가 막 삑삑 소리가 난리가 나.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하죠? 얘를 줄이려면 일단 불을 줄이고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인 방법은 물에 담가. 찬물을 얼음을 물을 담그는 게 아니라 찬물에 열어. 그렇죠? 왜냐면 내용물이 물이 이만큼이야. 쫄았어. 그럼 물을 이만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다시 제대로 돌아오죠. 소리가 안 나죠. 예. 이게 이제 영양이에요. 곽쌤은 설명도 너무 잘해. 그죠? 네. 이게 영양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적당한 두께에 적당한 불과 이 안에 적당한 내용물이 존재하면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보글보글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막 따뜻한 기운이 있고 적당히 수증기가 올라가고 가습기 효과도 되고 너무나 좋은 거죠. 우리 한겨울에 난로에서 이렇게 주전자가 이렇게 하얀색 연기가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옹기종기 모여갖고 커피랑 고구마 하나씩 까먹으면서 수다 떨면 너무 뭔가 이렇게 좀 좋잖아요. 밖에는 이렇게 눈이 좀 쌓여 있고 얼마나 포근하고 행복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송현아 사장님이 이것들 중에 뭐 하나가 걸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양은 우리가 파마니스를 먹여갖고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뚱뚱한 거는 부티나는 거는 TR90으로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할 수 있어요. 이 마른 거는 어떻게 하죠? 이것도 TR90하고 파마니스 먹이고 하면 이것도 해결이 좀 돼요. 근데 이 스트레스는 파마넥스. 파마니스 코티트롤을 먹이면 얘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나올 때마다 이 부신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부신이 약해지면 일단 내가 부신이 약해졌다 안 약해졌다의 기준은 아침에 일어날 때 딱딱 이렇게 일어나느냐 아니면 막 일어났는데 막 몸이 막 이렇게 탁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오줌 싸러 가는 것도 막 귀찮고 막 이러고 다니면은 일단은 부신의 문제가 오고 커피를 사랑하는 것도 부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각성제를 안 먹으면 정신이 안 들어. 이게 부신이 나빠진 거고 반대로 커피를 많이 마시면 부신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뭐래도 이제 만성 피로야. 어디 아파? 그러면 피곤해요. 그러면 다 부신이 문제인 거야. 그럴 때 부신에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들어봤죠? 네. 세로토닌은 네. 들어봤어요. 세로토닌은 어디서 오죠? 또 장에 존재하지만 원래 원천은 어디서 오냐면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햇빛을 탁 이렇게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쫙 있는데 소나무 숲이나 숲을 싹 걸어가 우통 벗고 그러면 이게 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온몸으로 다 받는 거예요, 자연을. 이게 이러면 진짜 암 같은 거 안 걸리거든요. 어쨌든 이 세로토닌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고 이 세로토닌은 여성 호르몬이랑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 얼굴 빨개지고 나 왜 이렇게 열이 차? 막 땀이 막 한겨울에도 땀이 나. 오선화 수술이 아직 안 됐죠. 갱년기. 배경? 갱년기? 우리 갖고 좋아하나?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50대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와요. 김시정 사장님 왔어요? 네. 지금이요? 뭐요? 이렇게 막 열이 막 열은 안 했어요. 불면증. 불면증으로 오는구나. 나 무기력해져. 무기력해져.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확 활성화되거나 하나는 오히려 다운돼. 난 왜 어디서부터 왔지? 왜 눈은 내리는 거야? 비는 어디서부터 온 거야? 막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야. 왜냐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얘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막 그런 성향에 있는 아이고, 이게 부족하면 이거에 반대는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몸이 이제 부교감 신경이죠. 얘는 교감 신경이라고 그러고 부교감 신경이 몸을 안정되게 그냥 사우나 한 1시간 갔다 온 그 느낌 있죠. 갈바닉 전신 갈바닉 한번 받고 사우나 탁 갔다가 딱 오면 몸이 어떻게 돼요? 와인 한 잔 딱 먹으면 그냥 바로 그냥 은혜죠, 은혜. 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흥분해갖고 막 갑상선이 막 항진돼갖고 막 흥분해갖고도 문제지만 이렇게 탁 쳐져가지고 막 살찌고 막 이런 것도 문제잖아요. 얘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랑 너무 관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코티트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불면증도 코티트롤이 필요하고
막 너무 흥분돼가지고 맨날 흥분돼 있어. 막 그런 사람도 코티졸이 필요한 거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 주전자처럼 이 끌린 주전자처럼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딱 보면은 금방 느낄걸요? 내가 흥분을 잘해. 자꾸 안면 홍조도 마찬가지예요. 안면 홍조도 결국에는 얼굴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확장돼서 빨개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리프트팩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왜 빨개지죠? 땡기니까. 근육이 땡기니까. 근데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혈관이 확장됐다니까. 혈관이 확장됐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확장됐다라는 거는 그냥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얘가 이 얼굴 표면에 있는 모세혈관이 리프트팩에 자극받아서 그런 거니까 금방 줄어들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게 문제죠. 그 안에 이렇게 극 모세혈관은 신경계에다가 영향을 끼치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될 때 신경계 계통에 있는 것들, 여기 신경계 계통에 있는 게 뭐예요? 과민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류마티스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명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신경계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 그죠? 근데 나중에는 비염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응? 정지현 사장님, 네. 비염 있잖아요. 어때요? 머리 아파. 잠자기도 힘들고 미세먼지 조금만 심해져도 두통이 너무 심해서 그죠? 열난 증상이 나요. 자,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알로피를 먹어요. 그거는 이제 솔루션이고 근본적인 걸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걸 면역력 증진? 자꾸 엇나가고 있죠? 세포를 변신시켜요. 예. 웃음소리도 제일 커요. 너무 좋아요? 세포를 변신시켜야 돼요. TR90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언제 했어요? 11월에 했어요. 11월에? 네. 그때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몸이 가볍고 그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죠? 네. 근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거 하고 나서 술 먹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먹진 않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그때처럼 식습관은 완벽하게 지키진 못했어요. 그쵸. 아까 주전자로 얘기하면 그 내용물이 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용물이. 근데 그 내용물의 관리가 좀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도 그렇고 다른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물이 문제고, 혹시 제주도에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자, 스트레스요? 그냥 적당히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저기도 이제 화형이니까 잘 받겠죠. 또 받은 만큼 누군가한테 표현했겠죠. 그 오빠한테 표현했죠? 아니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오빠는 피곤해요. 자, 결국에는 여기 이 혈관, 혈액 따라오면 이것들이 면역에 굉장히 관련이 많다라는 거고, 우리 그래서 하나라도 이게 어디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근본적인 거는, 그래서 제가 자꾸 TR90을 외치는 게 뭐냐면, 어저께도 조숙경 씨라고 우리 이제 조숙경 회원님이랑 다 아시죠? 네. 본인이 내 아이의 엄마인데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 때문에 어디 슈퍼마켓 갔다 와도 심장이 떨리고 집안에 있으면은 건강염려증에 버스나 지하철 아예 못 타고 자동차 운전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고 그랬던 분이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일본 여행 갔다 왔잖아요, 애들이랑. 그래서 일반 저번에 그 얘기했어요. 근데 안 계실 때가 있나 보다, 원장님. 근데 그때 뭐냐면 제가 했던 일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죠?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이. 그분 같은 경우가 조금만 뭘 이렇게 하면은 어저께도 전화가 왔어. 선생님 저 불안해져요, 마음이. 왜 불안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대. 왠지 피곤해 보여, 이만 하나 됐다고. 제가요? 그래서 불안해 갖고 저한테 카톡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교주야. 진짜 그래요. 그분은 그래요. 또 그와 비슷한 분이 또 계세요. 내가 교주인가 진짜.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비즈니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진짜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제품은요? 너무 좋아요. 그죠? 더 좋아요. 그죠? 근데 좋은 걸로 끝나면 누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에너지가 약해요. 아주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최인영 슈퍼맨 같은 그런 아주 강한 확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눈동자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지현 사장님 오셨네. 지현 사장님 왜 바인더 안 올려요? 어제 2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오늘은 올릴 거죠? 자, 올려야 돼요. 근데 그래서 왜 2시 반만 생각이 나냐?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으로 내가 이 제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는데 전혀 이 사람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툭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야? 나도 하고 싶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왜 여태까지 없었냐면 말을 안 한 거지. 왜냐면 쟤는 좋은 학교 출신이니까 이건 관심 없고, 쟤는 부자니까 관심이 없고, 제 남편이 돈 잘 버니까 관심이 없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맨날 맨날 네일샵에 이렇게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막 운동하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아닌 거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야 맛을 한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처음에 되게 만만한 사람을 하잖아요. 만만한 사람. 내가 저 자식 정도는, 저 기집애 정도는 내가 요리할 수 있어. 그래갖고 너 앉아봐 얘 해갖고 내 의견을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어머 언니 나는 그런 건 싫어 딱 했더니 나한테는 어떤 감정이 생겨요? 분노가 생기죠. 이씨 게시판 하면서 팍! 그래갖고 관계가 팍 깨져요. 초기 사업자 때 하는 일들이 다 그거예요.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 갔더니 남편이 이혼 소리 딱 띄워놓고 도장 찍으래. 너 뉴스킨 사업 할 거면 여기 도장 찍으래. 그걸 이제 스폰서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스폰서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떡하지 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도 꿋꿋이 우리 비전 보고 해요 이렇게 그런 말도 하고 하는데, 그 판단의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제 생각인데 관계라고 봐요. 우리 사업이 관계 비즈니스잖아요. 우리 몸도요, 우리 건강도 이렇게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반대하면 되게 무식하게 반대만 하냐 이게 아니라 어저께 이제 올라온 말, 그래 그렇구나. 그 남편은 좀 이해를 하는 거지. 그리고 왜 반대하는지 좀 들어보고, 그리고 좀 기다리고, 그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우리가 리크루팅 하려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얘가 막 되게 싸늘하게 나한테 대, 집까짓게. 근데 여기서 판단할 게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제품을 억지로 쓰고 억지로 여기 와갖고 밥 먹고 가 해놓고서는 여기 앉혀놓는 거야. 야 우리 나들이 가자 해갖고 차에 태워갖고 랠리에 데려와 앉혀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되게 불쾌하겠죠. 그죠? 막 불쾌해. 그래서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한 짓이지만. 그렇지만 그죠?
내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한테 막 공부시키고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해갖고 차 태워갖고 학원 보내고 학원 밑에서 이렇게 그냥 여운을 하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태워갖고 또 막 이게 나는 좋은 의도지만 아이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내 만족감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우리는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도 이런 관계들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우습잖아요? 아니 아토피 걸렸는데 왜 암이 와요? 이거는 뭐냐면 아토피라는 거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이 안 되면 얘가 염증을 만들어주고요. 게다가 내가 살까지 쪘어. 그래갖고 이 내장 안에 기름이 막 끼기 시작하고 혈액이 안 좋아지고 혈관이 막히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 몸은 암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암이 돼서. 그러면 암에 걸리게 되면은 이거 행복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근데 병원에 가면 이거에 대해서 예측이나 예방이 아니라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을 정도의 처방을 내려주죠. 고혈압 약을 왜 먹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 그래요. 지금 안 먹으면 더 심해진대. 그러니까 얘를 완전히 고쳐지자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심해지지 않고자 하는 게 우리가 먹는 고혈압 약이에요. 그 고혈압 약은 우리 몸에 각종 보이는 보이지 않는 부작용을 100%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상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도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 누가 있다고 동생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 주변에 이것 때문에 고생 안 하는 분은 요새는 앞으로는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더 많아진다는 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슬프지만 시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장성이. 그죠? 근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가 해결이 돼서 내가 몸이 좋아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비즈니스 형태로 가져가잖아요. 최소한 자기 몸을 보호하는데 드는 비용만큼만 벌 정도. 나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증명되는 순간이 내가 이 제품과 이 사업을 전달할 때 불편하고 뭔가 힘든 상황이 온다라는 그 증거예요. 그 증거예요. 자, 우리가 막 근육을 키울 때 그냥 팔굽혀펴기 한 5개 했더니 근육이 뚝뚝 튀어나와요? 살 빼는 것도 그냥 플라우프 한 10번 돌렸더니 허리에 쏙 들어가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는 것들은 얻기도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선천성 면역인데 후천성 면역이 있어요. 이건 진짜 더 중요해요. 후천성 면역은 얘가 흉선이라는 곳이 있어요. 흉선은 양쪽 폐 사이에 있는 데가 흉선이고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쫙 발달돼가지고 한 40세 정도 가고 더 일찍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40세 가까이 가면 이 흉선의 기능이 없어져요. 우리가 기능이 없어지는 게 태어나면서 애기들은 어디로 숨을 쉬어요? 머리. 여기로 숨을 쉬죠? 근데 걔가 어느 날 퇴화되죠. 네. 그죠? 어른이 됐는데도 머리로 숨을 쉬어요? 아니요. 그건 없잖아요. 어른이 됐는데 엄마 젖 먹는 사람 없듯이. 엄마 젖도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효소가 끊기면 한 몇 살, 한 3살, 4살 되면 효소가 끊기잖아요. 엄마 젖을 먹어도 이게 내 몸에서 흡수도 안 되고 먹을 때 입에서 걸려요. 우리 입에서 걸려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입에서 땡겨요. 그래서 왠지 오늘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그냥 고기 먹어야 돼요. 오늘은 왠지 그냥 케이크 먹고 싶어. 그럼 이 사람 당이 딸리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방법은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당이 땡겨. 이게 뭐예요? 당뇨예요. 당뇨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고혈당, 저혈당. 저혈당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도 계속 하루에 3끼, 4끼를 짬짬이 먹어줘야지 내 혈당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암은
이 암은 비타민 C로 해결이 된다라고 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타민 C가 얘가 일종의 항산화제잖아요. 이 비타민 C로 암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암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비타민 C는 얘랑 우리 세포는요, 비타민 C랑 포도당이랑 둘이 경쟁을 해요. 그래서 포도당이 우리 세포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 비타민 C가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만들어지는 공정이 우리 몸에서 세포가 막 만들기 하는데, 얘가 보통 비타민들은 한 5단계가 지나야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얘는 4번째 단계에서 걸린대요. 어떤 그 이름을 되게 어려운데 어떤 무슨 산이 안 나와서. 자, 얘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산화 기능이 있고 환원 기능이 있어요. 환원 기능. 산화는 뭐냐면 내가 어떤 전자와 이온을 뺏긴다라는 개념이에요. 얘가 산화되는 거, 근데 뺏는 애는 뭐죠? 뺏는 애. 불안정해갖고 뺏는 산소.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그죠? 얘는 뺏어요. 산소가 얘한테 뺏겨요. 그치. 얘는 이온 하나를 뺏어가는 활성산소죠. 그죠? 근데 비타민 C는 산화 기능과 환원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 활성산소를 폭탄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암세포나 이런 애들이 오면 그냥 폭탄으로 뻥! 그게 활성산소잖아요. 그래서 제가 활성산소를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동네 용팔이 형이라고. 그 용팔이 형이 평상시에는 우리 신발도 뺐고 잠바도 뺐는데 그 동네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용팔이 형이 잡았다고. 그런 얘기 한 번 있죠. 예.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으면 문제인 거지만 적당할 때는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죠? 그 얘기 했었죠.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문제인 거죠. 콜레스테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너무 많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나트륨, 소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으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환원은 반대로 얘는 받아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끌어당겨 받아오는 거예요. 이 2가지 기능을 비타민 C가 갖고 있는데 이 2가지 기능 때문에 얘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항산화를 시키는 거죠. 산화된 애를 항산화 시키는 거예요. 뭘 하나 갖고 와서. 얘가 갖고 있는 애를 하나 뺏어가지고 얘가 항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비타민 E나 이런 그런 항산화 물질들의 원리는 그거예요. 이온을 내가 뺏기느냐 뺏어오느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이 포도당이 왜 그러냐면 포도당이 얘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얘가 포도당이에요. 단백질도 되게 좋아하지만 포도당을 암세포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빨리 죽는 게 이유가 젊은 사람들은 세포 자체가 포도당을 막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암세포가 자꾸 먹는 거야, 받아서. 그래서 암세포가 커지는 거죠. 그래갖고 식단 조절을 그러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 주로 보면 빼짝빼짝 다 마르잖아요. 네. 그래서 단백질도 제어하고 포도당도 제어하고. 자, 근데 이 비타민 C는 이 포도당과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서 암에 좀 좋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면역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염증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 흉선은 사관학교 같은 데예요. 이 흉선에서 면역 세포들을 교육을 다 시켜요. 혹시 T세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얘는 세포성 면역이에요. 세포성 면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아예 그냥 세포 자체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빡! 해갖고 그냥 쫙! B세포라고 들어보셨죠? 네. 얘는 탁 들어가서 얘를 살살 녹이고 하는 애예요. 탁 포섭하는 애예요.
근데 이 T세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애를 항원이라고 하거든요.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근데 얘를 딱 진단을 해요. 얘가 어떤 놈이다. 성향이 어떤 놈이다. 그래갖고 이 T세포가 이 흉선에다가 정보를 딱 주면 흉선에는 들어온 항원의 성질이 이런 거니까 이런 애를 교육시키십시오. 그러면 흉선에서는 이 항원 새로 들어온 물질에 맞는 면역세포를 얘가 교육을 시켜. 그래서 사관학교 같은 데예요. 근데 이 기능이 40 정도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넘어서 이후에 암에 걸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각종 여기 나열된 이런 거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아지는 거에 가장 원인이 되는 게 비만이에요. 가장 최악인 게 비만인 거예요. 비만은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우리의 지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아주 되게 좋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 지방은 우리가 얘기하는 콜레스테롤, 그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은 뭐 할 때 쓰죠? 에너지일 때 쓰죠? 이 중성지방은. 그래서 우리가 한 3일씩 굶어도 안 죽는 이유가 있어요. 일주일씩 굶어도 안 죽죠? 네. 한 보름 굶어도 안 죽을걸요? 죽어요. 굶어보진 않았지만 잘 안 죽어요. 근데 보름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어쨌든 이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깍쌤 왜 저는 이렇게 남들보다 왜 이렇게 살이 찌죠? 살찌는 체질이 있죠. 그건 뭐냐면 그 사람 몸에는 항상 그 사람 몸에는 내가 그 사람 몸에 기억되어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어느 한 순간 내 몸에 영양분을 안 넣었어. 어떠한 이유로. 그럼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가 조금만 이렇게 들어오면 얘를 지방으로 변환시켜갖고 저장해요. 왜? 지방은 되게 가볍고 굉장히 좋은 물질이거든. 지방 이거 불에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잘 타요. 잘 타죠. 막 지그지그. 그만큼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형태로 저장돼요. 자, 내 몸 안에 지방이 하는 일은 쿠션 역할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딱 자빠졌는데 지방이 없어 그럼 똑 부러지겠죠. 그래서 쿠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근데 가장 보호해야 될 부분이 내장이거든요. 그래서 내장은 이렇게 양쪽에 갈비뼈로도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인 부분에 이렇게 지방이 배 만져 보면 알잖아요. 거기 딱 끼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임기 여성들은 더 중요한 게 자궁이잖아요. 그 자궁을 보호하려고 여기에 계속 지방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왜 나이 들었는데 왜 그러죠? 그러면 나이 들어서 그런 거는 우리 그 여성 호르몬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 몸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팔을 뚝 잘라도 왼쪽 팔을 잘랐는데 왼쪽 발이 가렵다고. 우리 몸은 이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와 시상 하부와 여기와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뭔가. 그래갖고 여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자궁을 적출하거나 그러면 모든 만병의 시작이 여성 질환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면 자궁 적출을 되게 무슨 진짜 너무 쉽게 생각하죠. 네. 절대로 적출해내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뭔가를 뜯어내는 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칼 대가지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수술하는 거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자, 이 흉선에서 이렇게 T세포를 키우는데요. 이 T세포의 역할은 항원을 여기서 교육시키라고 정보를 주는 거죠. 이 모든 활동을 이 혈액 안에 있는 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 혈액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 혈액이 깨끗해지면 아토피 좋아지고요, 비염 좋아지고 이거 다 좋아져요. 자, 우리 몸은 얼마나 신기하냐면 우리 몸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몸의 항상성의 우선순위 체온이에요. 체온 조절. 자, 우리가 이제 요번에 워킹쇼 때도 이제 탁 노래를 했잖아요. 그 노래 잘했어요?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 자, 노래를 할 때 어디로 노래하는지 혹시 알아요? 네. 머리? 네. 배로 노래해봐요. 배로. 어떻게 노래? 뒤에서 나와요. 배로 어떻게 노래? 네. 목으로요? 성대. 그죠? 근데 결국에는 나오는 이게 울림통이 어디냐면 이게 네. 얼굴이에요. 얼굴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보면 성악가들 이렇게 보면은 아주 날씬하신 분들보다 좀 퉁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성악가들 보면은 광대가 튀어나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좀 광대가 튀어나왔어요. 그래갖고 이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공간을 울리는 거예요. 많이 되고 막 울리는 거예요. 야, 두성은 써! 두성이 뭐 뇌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두성 자체는 울림통은 다 얼굴에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가 다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싱하다가 잘못 맞으면은 여기 함몰이 돼요. 그럼 요 안에 비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뽁 들어가거든요. 정말 웃기게 뽁 들어가요. 쏙 들어가요. 이 뼈가. 근데 그 안에 그 공간들이 뭐냐면 그 공간들 때문에 우리 컴퓨터 보면 컴퓨터 가만히 조용한 새벽에 있으면 맹맹맹맹 소리 안 나요? 네. 무슨 소리예요? 쿨러. 팬이죠, 팬. 팬 소리가 나는 거죠? 팬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꺼버리세요. 꺼버리세요. 팬 소리가 나는 거죠? 그거는 하드디스크에 열을 식히는 거죠? 이 얼굴도 우리 뇌를 식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우리가 숨을 쉬어요. 딱 숨을 쉬어. 근데 우리의 체온은 몇 도? 36.5도. 그거를 딱 만들어야 되는데 여름에는 바깥이 몇 도예요? 40도. 막 심하게 더우면 막 40도까지 올라가죠. 근데 체온이랑 안 맞죠. 그 숨을 쉬면 우리 몸에 숨을 쉬면 그 빈 공간에서 온도 조절을 해요. 그래서 공급해요. 날씨가 추우면. 날씨가 똑같죠? 딱 숨을 하면 요 안에 있는 공간에서 온도를 만들고 이 목에서도 이 조절을 해갖고 해요. 그 온도가 그 차가운 공기가 확 들어가면 병 걸리는 거죠. 그 병이 뭐냐? 콧물이 왜 나요? 응? 콧물이 왜 나요? 뭐 계속 체온 조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콧물이 왜 나요? 온도 맞추려고. 우리가 불에 확 뒤었어. 그럼 여기 뭐 생겨요? 수포. 물질. 그 물이 뭐라고요? 무슨 애? 물집에. 림프에. 근데 여기 물이 왜 차요? 온도 맞추려고. 아, 이 얘기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할 거예요. 위에 무혹이 났대. 위에. 그거 왜 나요? 온도 맞추려고. 온도 맞추려고. 그럼 위가 왜 뜨거워졌을까요? 온도 맞추려고. 아니 위가 뜨거워졌어. 많이 먹어서. 위가 뜨거워졌어. 왜 뜨거워졌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어. 매운 걸 먹. 그렇죠. 뭐 술을 많이 먹든 그래갖고 위산 조절이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자궁에 물혹이 생겼어요. 왜 생겨요? 온도 그 맞추. 온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게 되게 단순해요. 온도 맞추려고. 우리 온도 맞추려고. 그죠? 우리가 녹내장은 왜 걸려요? 안압 때문에 걸리거든요. 안압. 자, 안압이 올라가는 거는 혈관이 다 수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숨 못 쉬게 하면 올라가요. 막 심줄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뭔가 이렇게 공급이 안 되면 우리 혈관은 왜 공급이 안 되지? 하고 하는 거랑 똑같이. 눈도 충혈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는 것도 모세혈관이 결국에는 확장된 거죠. 터지는 애들도 있고, 그죠? 피눈물이 나도록 그 사람은 막 어떤
이 교감신경이나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진짜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혈관이 툭툭툭 터진 거예요. 막 열이 받은 거죠 한마디로. 열 받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온 조절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을 지키는 항상성. 이게 얘기했잖아요, 면역. 이 면역에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어쨌든 뭐가 이렇게 팍 비었어. 그럼 여기 뭐 생겨요? 딱지. 막 온갖 여기 면역 물질들이 총출동하잖아요. 야, 거기 찢어졌대. 가자. 와, 여기 슉 가는 거예요. 가갖고, 야, 꼬맨 새끼 빨리 꼬매. 막 꼬매기도 하고. 그러면 그 상처난 부위를 초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보면요. 되게 웃겨요. 이게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실을 쏴요. 그럼 이쪽에서 받아갖고 다시 쏴요. 이게 슉슉슉슉슉슉 이게 이 찢어진 흉터에서 이렇게 막 벌어져요. 이게 그 유튜브에서 내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어떤 이유 때문에 막 이렇게 뭐 수술 때문에 찢어 놓잖아요. 뭐 이렇게 적출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몸이 그 똑같은 걸 하는 거죠.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바늘로 여기를 뭐 꼬매놨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수술은 그 외과적인 수술은 정말 생명이 위험할 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혈액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혈액이 도달하는 이 혈관이 정말 중요하구나.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혈관이 물론 재생이 됩니다. 그죠? 혈관은 재생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태어난 그러니까 큰 혈관들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혈관이 아주 작은 혈관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혈관이 좋아져야 되고 혈관이 흐르는 그 혈액이 좋아져야 돼요. 자, 이 혈액도 결국에는 세포잖아요. 근데 이 혈액을 가장 깨끗하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 치열고. 저는 너무나 그냥 확신해요. 말라도 삐쭉 말랐어. 이게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라니까요. TR90을 드셔야 돼요. 내 컨디션이 뭐가 안 좋아. 부신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안 좋아. 그래서 TR90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TR90을 얘기하려니까 149만 원이 너무 비싸는 거야. 그쵸? 149만 원이 비싸대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제품은 되게 좋아. 되게 좋은데 비싸네. 이거는 어떤 확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내가 150만 원을 들여서 아토피가 완벽하게 고쳐진대. 그러면 150만 원이 아까울까요? 전혀 안 아까워요. 150만 원을 들여서 내가 갑상선이 좋아진대. 그러면 어려울까요? 아니, 그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안 고쳐지면 이 생각을 하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확신이라는 거 되게 간단해요. 애가 2층에 있는데 아빠가 야 지원아 뛰어내려 그러면은 에이 하고 확 뛰어내리면 얘는 확신에 차서 뛰어내린 거잖아요. 아빠가 받아줄 줄 알고. 그죠? 예. 근데 아빠가 엥 하면은 뭐야? 나쁜 아빠가 아니죠. 그렇잖아. 애는 확신을 갖고 그게 확신인 거예요. 그게 그냥 던지는 거야. 자,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다행히 이런 분들이 있는데 뚱뚱해. 그럼 얼마나 다행이야. 공짜로 할 수 있잖아. 공짜로 할 수 있잖아요. 요번이 그 기회가 온 거예요. 4월 23일. 게다가 더 중요한 건 8주 동안
9주죠. 정확히 하면 9주 동안 단돈 4만 원에 6년 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더 정확하게 하면 24년 동안 쌓였던 노하우를 가진 단체가 나를 개인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단돈 4만 원. 그러면 9주면은 1주당 얼마죠? 5천 원 들어간 거 1주당?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내 몸뚱아리 좋아지도록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지만 이게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요번 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제품 좋은 거 알아요? 사업 좋은 거 알아요? 그거는요 그냥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걸로 뭐가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냥 아 오빠가 좋더라 해갖고 결혼해? 그렇지 않잖아요. 막 들끓는 여기 막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도 별개 문제들이 막 또 많아요. 오빠 통장에 얼마 있어? 뭐 물어보지 못하고 막 오빠가 돈을 잘 벌까? 영원히 잘 벌까? 막 생각하고 남자 입장에서도 이 여자애가 왔는데 뭐 돈만 쓰는 애 아니야? 응? 혹시 과거가 있나? 막 복잡해요. 막 생각이. 그걸 다 해갖고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나이 들어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이 들어서 결혼 못한 사람이 있나? 아니죠? 다 했죠? 한 번씩 다 했잖아요. 자, 현악을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비염, 아토피, 천식 얘네들은 한 형제죠? 같이 몰려다녀요? 표현되는 게 한 가지일 뿐이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 한 형제죠? 표현하는 게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병이에요. 자, 이거 베체트, 그다음 궤양성 질환 이거 같은 병이에요. 같은 병이에요. 크론병 다 같은 병이에요. 근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류마티스 요거 류마티스 얘랑 얘 지금 얘기했던 애들이랑 다 같은 거예요. 아토피나 비염이나 얘네들이 뼈로 나타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같은 거예요. 갑상선 질환 얘도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갑상선에 암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뼈에 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다 생겨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 쿠포세포, 간에 그런 간의 쿠포세포, 폐에는 뭐가 있어요? 폐에는 면역. 페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페포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폐 안에 포도같이 페포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면 그 포도성이 몇 개가 터져요. 뽕뽕뽕뽕 터져요. 그 담배 연기가 들어오면 걔네가 터짐으로써 면역을 하는 거예요. 폐렴에 걸리면 페포가 퐁퐁퐁퐁 터져요. 그래갖고 지가 면역을 하는 거예요. 장에도 면역세포 있죠. 그죠? 그 뇌에도 있어요. 세교세포인가? 뇌에도 있어요. 근데 온 장기에는 각자의 담당하고 있는 면역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면역들이 어느 날, 와, 이건 너무 심해. 너무 심해. 못 참겠어. 아이씨, 나 못돼질 테야. 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안 하고 바로 암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안 하고 암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지원사님 비염이 있어.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아무랑 가서. 그냥 약간 정류장에 한번 들린 거지. 그냥 얼마나 다행이야. 좋아해? 근데 우리는 얼마나 긍정적이냐면, 내가 아토피가 있네. 긍정적이야. 왜? 이 아토피로 인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아토피를 탁 치료하면 비즈니스 할 수 있잖아. 네. 그죠? 내가 몸이 부유하네? 많이? 아주 많이? 이거를 가난하게 만들면 남들한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 주변에 언니들, 엄마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하나도 긍정적이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네. 걱정하지 마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10년 한 1년 정도면 나아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관절염은 염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고통이 수반돼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TR90 한번 하고 TR90 하면서 본포뮬러랑 카트리지 포뮬러 그 다음에 마릴 오메가인데 이제는 마릴 오메가보다는 뉴스죠. 그걸 먹게 되면 그 부위가 땡땡땡땡땡땡 부어요. 그리고 막 물이 차. 왜 물이 차죠? 열이 나니까. 그거 조절하려고. 그러면 물도 빼가면서 너무 심하게 고통스러우면 진통제도 먹어가면서 하시면 1년 정도 지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아요. 신기하죠. 근데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든 조물주는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자가 치유라고 해요. 자가 치유. 내가 여기 찢어졌어? 찢어졌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꼬매지죠? 그죠? 내가 두통이 생겼어? 근데 막 죽는 날까지 계속 두통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한테 뭐 잘못하면 너 몇 대 맞을 거야? 그래갖고 저 한 대 찌르게 맞겠습니다 하다가 뒤지게 맞죠. 그래갖고 적당히 딜을 해야 돼요. 요 대목에서 요 정도 죄질이면 10대 정도는 되겠다. 10대 정도는 되겠다. 그래갖고 10대입니다. 그러면 견적이 맞으면 이제 10대를 때리고 견적이 불만족스러우면은 한 15대 때리시잖아요. 저도 안 맞아봤어요. 말 잘 들어서. 근데 맞다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고통보다 두 번째 고통이 덜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신기해요. 고통도 이빨이 막 아파요? 근데 아픈데 좀 지나면 이 고통이 좀 덜해져요. 배가 막 아픈데 아파. 그게 아니라 좀 배가 막 아픈데 좀 덜해져요. 신기하죠. 우리 몸은 그렇게 지 스스로 자동으로 그렇게 막 돼 있어요. 근데 이거의 원리대로 만든 게 파마넥스예요. 이거대로 원리대로 만든 파마넥스의 원리대로 만든 거의 최고봉 1등 왕 킹 TR90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TR90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진짜 아셔야 되고, 이 TR90을 만약에 내가 한 올해 1년 동안 한 3번 정도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TR90을 하면서 나쁜 걸 계속 하는 거야. 막 술도 팍팍 먹고 남자친구랑 막 헤어지고 막 술 먹고 막 담배도 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막 샤워를 깨끗이 하는데 막 샤워를 막 하는데 위에서 왜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에 왜 누가 위에서 샴푸를 계속 떨어뜨리죠. 샤워를 하는데 샴푸를 계속 떨어뜨려. 그럼 얘가 깨끗해져야 안 깨끗해져요? 거품만 더럽게 계속 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결국엔 뭐냐?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야. 습관을 바꾸려면 일단 우리는 인간은 구조상 45일이 필요해요. 근데 45일이 지났어? 근데 완벽해지지 않아. 이걸 한 번 더 해야 돼. 90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포의 기본 단위가 세포에 바뀌는 이 기본 단위가 평균 90일이에요. 그래서 TR 트랜스포메이션 90 90데이즈 맞나요? 네. 영어 선생님? 맞아요? 뭐 불만족스러워요? 트랜스포메이션 맞죠? 자, 트랜스포메이션 90데이즈 90일 동안 내 몸을 완전히 변신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쉐입도 변신시키지만 이 쉐입이 뭐냐면 이게 벽돌로 쌓은 건물이라고 그러면 벽돌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벽돌 사이에 시멘트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벽돌을 만든 원재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 원초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게 TR90이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거 한 가지씩은 갖고 있어요. 하다못해 뭐 갱년기라도 있어요. 갱년기도 있고 뭐 다 있어. 뭐 머리카락도 빠지고 뭐 아무튼 뭐가 있어. 그냥 그거의 모든 원인이 결국엔 혈액인 거죠. 혈액 안에
면역도 있고요. 혈액 안에 영양도 있고요. 혈액 안에 우리 몸의 혈관을 만드는 기능과 뭐 이렇게 찢어졌을 때 뭐 혈액을 응고시키는 기능과 면역 기능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혈액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혈액과 면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모든 것들이 다 염증 반응이고 이거를 제대로 다뤄놓지 않으면 죄다 암으로 가는구나. 결국에는 뭐냐면 이건 내 병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래서 내 몸을 아껴야지. 그래서 아까 주전자 하나 그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전자 하나 저 예전에는 이제 막 계속 심장 그리고 막 그랬는데 주전자 하나를 그려놓고 오늘 누군가와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주전자를 그려놓고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송현아 사장님 어쩐지 송현이 되게 이뻐졌네. 이뻐졌어요. 이뻐졌어요. 송현아 사장님 몇 살이죠? 30 하나? 6이구나. 6이구나. 시집가기 전에 이거 만들고 가야지. 6이구나. 어이구 많이 먹었네 생각보다. 어린 줄 알아. 어쨌든 제일 어리잖아. 우리 지원 사장님, 정지원 사장님. 25살이니까. 25살이 본인이 젊다 보니까 이제 비염이 있는데 이게 막 심하지 않으니까 견딜만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요즘엔 견딜만 안 하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그죠? 그래서 일단 본인 몸이 고쳐줘야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내가 체험한 거를 얘기하면 아마도 조금 더 큰 확신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품과 사업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좀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자 끝으로 우리가 에너지방이 지금 막 에너지를 막 발산하고 있어요.